안녕하세요. 명순효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는 왜 명수식 섭생을 주장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삼아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수식 섭생이란 온 국민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열심히 먹는 음식들을 먹지 말라는 섭생입니다. 그게 현미밥, 콩밥, 생채소, 특히 생잎사귀, 그 다음에 견과류, 생식 또는 녹즙 또는 과도한 야채, 섬유질이죠.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는 섭생법입니다. 우리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황당무계한 말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과거에 어떤 섭생을 해봤고 어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 음식들을 누구보다도 더 맹신했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먹었습니다. 채식 뷔페 식당만 찾아다녔고 도정하지 않은 통곡식을 위주로 먹었고 날로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수백 권의 건강서적을 읽어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하죠. 가공식품이나 고기는 나쁘다. 식물들 위주로 먹어라. 그리고 명망 있고 권위 있는 대가들이 책에서 또는 유튜브 방송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식들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일수록, 중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영양도 얻을 수 있고 왠지 피가 깨끗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들을 열심히 먹을수록, 즉 더 많이 먹을수록 영양실조에 걸리고 피가 오염이 된다.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이 명수식 섭생을 완성하게 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입니다. 자, 5년 전까지는 이 음식들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음식들을 열심히 먹을 때 변을 보면은 앞부분은 좀 꼬들한데 뒷부분이 항상 물러지면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기물도 더러웠고요. 아침에 운동하려고 좀 뛰면은 방귀가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왜 그런지 눈금만큼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단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저 고기는 더 줄이고 더 식물들 위주로 먹어야 되나 보다. 자,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식들을 열심히 먹을수록 더 악취가 심하고 변해서 몸이 피곤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읽었던 수백 권의 건강 서적이라든가 개별 논리에 숨어있는 또 다른 어떤 이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점차 어떤 깨우침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현미. 자, 현미는 분명히 백미 플러스 쌀룬과 미강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양이 더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개별 논리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과연 이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인지 또는 부패만 일으키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영상에서 콩, 견과류, 생채소, 현미 개별적으로 이렇게 더 소상하게 왜 그게 먹었을 때 영양도 얻지 못하고 피가 오염되는가는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으니까 그런 음성 파일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 깊은 이야기는 해드리지 못하죠. 너무 길어지니까.
자, 다른 이면.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현미를 먹고 영양을 얻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자, 백미 먹다 현미를 먹으면 살이 빠졌다, 다이어트가 되었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살이 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작물한테, 키우는 작물한테 영양이 많은 TV를 주면은 분명히 살이 찝니다. 즉 줄기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커집니다. 자, 그럼 분명히 사람도 영양이 들어가면은 살이 찌고 키가 잘 커야 됩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때깔이 좋아져야 되죠. 자, 그런데 현미 먹고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이 빠졌다, 다이어트가 되었다, 말라가는 암 환자는 더 살이 빠져버립니다. 분명히 그것은 입속에는 분명히 영양이 많은 물질이 들어갔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그 영양이 내 거가 못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이죠. 자, 이 사물에는 세상에는 이치가 어떤 섭리가 지배를 합니다. 영양이 들어가면 살이 찌는 것은 섭리입니다. 이치죠. 가축도, 기르는 가축도 영양이 들어가면 살이 찌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건강서적을 수백 권을 읽고 아는 것은 박사 저리 가라지만 정말 소화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양을 어떻게 얻는가를 또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이 현미가 왜 영양을 얻을 수 없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소화라는 것은 화학적인 분해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화학적인 분해. 자, 우리가 쌀을 아무리 곱게 갈아놔도 이것은 물리적인 분해입니다. 이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분자 구조가 단순 구조로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화학적인 분해입니다. 그러면 이 화학적 분해를 누가 시켜주냐? 바로 소화효소가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걸 하나 깨닫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든 학문으로 나올 때는 전혀 형태가 사라지고 다른 물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학적 분해인데 우리가 먹은 음식이 변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다 소화시킨 줄 압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을 장내 미생물이 소화시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발효입니다. 장내 발효. 대장에서 발효가 되면서 음식물이 형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은 두 군데서 화학적인 분해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내 소화효소로 분해하기도 하고 장내 미생물이 분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소화효소로 분해하는 것은 고기와 쌀밥 같은 녹말 음식입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분해시키는 것은 쌀밥 같은 복합당과 섬유소, 김치, 시래기, 버섯, 미역, 김 이런 섬유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또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군데서 소화시킨다. 그런데 쌀밥 같은 녹말 음식은 양쪽에서 분해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미에는 백미 없는 쌀눈과 이 미강이 붙어 있는데 쌀눈과 미강은 어디에서 소화가 돼야 되느냐? 어디에서 화학적인 분해가 돼야 되느냐? 자, 쌀눈은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내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게 사가야 됩니다. 화학적 분해라는 것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합 분자가 단순 분자로 풀어지면은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젓갈을 담으면 액젓이 된다고 그러죠. 곰 삭으면서 물이 든
물이 뜨기 때문에 액젓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화입니다. 그래 형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자, 발효도 똑같습니다. 발효 과정을 통해서 그게 형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쌀루는 내 소화 요소에 의해서 삭아야 되는데 이게 안 삭기 때문에 내 영양이 되지 못하고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왜 안 삭느냐? 이것을 알려면은 또 다른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고기를 먹었을 때는 변에 안 보입니다. 대충 씹어도. 그렇지만 콩나물, 대가리, 깨, 현미, 흑미 이런 것들은 씹지 않으면 변에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아마 견과류를 곱게 씹지 않으면 변에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잣도 씹지 않으면 덩어리째 그대로 나옵니다. 즉 소화효소에 닿아도 전혀 0.1도 분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변에 그대로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자, 깨나 콩나물 대가리는 왜 안 삭아버릴까요? 근데 왜 고기는 대충 씹어도 변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삭아버릴까요? 자,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육식동물의 소화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많은 자연식 대가들이 인간의 이빨 구조를 들어서 곡채식 동물이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리고 곡식과 채소를 먹어야 병이 안 걸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은 육식동물의 소화기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자연식 대가들이 이빨 구조를 들어서 또는 장이 길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곡채식 동물이라는 말을 저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치를 살펴보면 인간은 완연한 육식동물에 가깝더라는 것이죠. 인간이 왜 육식동물이라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 더 소상하게 밝혀놨으니까 그 영상을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사자한테 육식동물의 소화기를 가진 사자한테 아마 그 견과류 같은 콩 이런 음식을 먹이면 소화를 못 시키겠죠.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소화 요소는 육식동물의 소화 요소이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 그게 이제 콩이나 견과류, 쌀lun 같은 음식들입니다. 그것을 삭히질 못합니다. 그래서 대장까지 내려가서 이게 부패를 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콩이나 견과류를 먹게 되면 반드시 방구가 많이 나옵니다. 이 방구라는 것은 소화가 되어서 나오는 줄 아는데 음식이 썩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젖은 장작이 잘 안 탈 때 매연이 나오죠. 그리고 똥차가 불완전 연소될 때 매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방귀입니다. 즉 음식이 썩을 때 나오는 게 바로 방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대장에서 썩을까? 미생물이 발효를 시키면 되는데 왜 썩을까? 또 이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 장에 사는 미생물은 이 쉽게 발효시키는 음식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흰쌀밥 같은 녹말 음식과 그것도 익힌 녹말 음식과 시래기나 김치, 말린 나물, 익힌 나물처럼 부드러운 섬유소 이런 것들만을 쉽게 발효시킬 수 있는 미생물만 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장과 소장에서 삭지 않은, 즉 분해되지 못한 식물성 음식인 쌀룬 그리고 콩이나 견과류, 특히 견과류 같은 음식들은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논리, 이치리, 섭리를 깨우치게 되면서 그 음식들의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영양을 얻지 못하고 이게 피를 오염을 시키는가. 자, 현미의 미강은 아주 고분자 물질의 섬유소입니다. 섬유소는 대장에서 발효됩니다. 내 소화효소는 0.1도 그것을 삭힐 수가 없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그것을 먹어치워야 되는데 발효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이 바로 곡물의 껍질입니다. 씨앗의 껍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 식물의 껍질은 그렇게 어려운 물질인가?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씨앗의 어떤 생존 전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씨앗들은 추운 노지에 떨어져서 얼어 죽지 않고 몇 해를 견뎌야 됩니다. 자, 습한 노지에는 많은 그런 미생물들이 삽니다. 자, 씨앗은 즉 현미나 밀, 보리 같은 씨앗은 영양 덩어리입니다. 영양이 있는 곳은 곧바로 이런 곰팡이균이나 미생물이 달려듭니다. 자, 그러면 이 미생물도 그것을 분해할 때 생화학적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게 효소입니다. 이 효소를 분비해서 그것을 썩힙니다. 그래서 우리를 썩어 문드러진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씨앗 종류는 이 천적인 곰팡이균이나 미생물이 효소를 분비해서 그것을 화학적으로 분해한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의 껍질은 강력한 코팅막입니다. 즉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얼어 죽지도 않고 습한 노지에 떨어져서 그런 곰팡이균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의 껍질은 우리가 익혀서 100번을 씹어도 장에서 미생물이 발효시키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장에서 발효되지 못하면은 이 영양은 전부 다 그냥 똥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장에서는 바로 발효를 통해 에너지 변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양이 없어 보이는 시래기나 말린 나물도 영양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또 깨우치게 됩니다. 자, 이 섬유질 음식, 채소에는 뿌리채소, 열매채소, 잎사귀채소로 나눠줍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잎사귀채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잎사귀는 당질이 적고 이 섬유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이 잎사귀는 장내 발효를 방해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을수록 뿌리나 열매채소를 먹기를 제가 권하죠. 자, 현미뿐만 아니고 생채소, 생식, 콩, 견과류 이런 음식들을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보면은 왜 소화가 안 되는지, 대장에서 부패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서양 과거의 역사 기록에 건강을 위해서 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통곡식, 즉 현미 같은 통곡식, 그리고 콩, 발효시키지 않은 콩, 그리고 생채소, 견과류들은 야채를 많이 먹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은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영양 부족으로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뚱뚱한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 말라깽이였죠. 그래서 산모가 젖이 안 나오면은 젖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소 족이나 돼지 족을 삶아 먹였지 우리가 믿고 있는 맹신하는 현미나 콩, 견과류, 생채소를 먹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들은 결코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우리 선조들이 1000년이 넘게 수천만 명이 매일 세끼 쌀을 먹으면서 콩을 먹으면서 그 영향을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다는 게 정말 어불성설이죠. 자, 영양이 많은 현미를 먹었더니 정말 살이 찌고 정말 피부가 좋아지고 말라가는 환자가 좋아지더라. 그걸 몰랐을까요? 자, 전혀 영양을 얻을 수 없는 음식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입니다. 현미를. 자, 현미뿐만 아니고 콩이나 견과류, 생채소, 생식 이런 것은 절대 영양을 얻을 수 없는 음식이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음식들을 현미채식을 하고 건강해졌다. 또는 자연식물식을 하고 건강해졌다. 이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비만으로 온 질병들. 자, 살이 찌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 많은 질병들이 생깁니다. 자,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가 생기고 지방간이 되고 혈관이 막힙니다. 살이 찌면은. 자, 그러면은 현미밥이나 생채소, 생현미 뭐 이렇게 먹으면은 살이 빠지면서 호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식물들이 그 병을 고쳐준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식물들의 영양을 얻었거나 식물들이 피를 깨끗이 해줘서 그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 위주로 먹게 되면 저칼로리식, 즉 살이 빠집니다. 자, 살이 빠지면은 당연히 살이 쪄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식물들이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단식으로 음식을 끊으면은 더 빨리 좋아집니다. 그러면 단식으로 영양을 얻어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일본의 한 의사가 20kg가 비만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뭐 현미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백미밥에 고깃국에 그냥 나물 반찬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20kg가 빠졌더니 다 건강해졌어요. 혈관도 젊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동안이 됐고 피곤함도 없어졌어요. 고혈압, 당뇨도 좋아지고. 그러면 한 끼 먹고 영양을 얻어줘서 그 한 끼가 피를 깨끗이 해서 병이 나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살이 찐 사람은 라면으로 소식을 하거나 뻥튀기만 먹으면서 소식을 해서 살을 빼면 똑같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굶주리면 내 몸은 쓸모없는 물질들을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혈관도 넓어지고 피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생식, 단식, 소식, 자연식물식 다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식물들만 먹고 충분한 영양을 얻는다면은 당연히 고기를 안 먹어도 되겠죠. 자, 이 부분. 자, 많은 자연식 대가들이 현미에는 단백질이 8%나 돼 있다. 그래서 현미만 먹어도 된다. 소는 풀만 먹어도 저렇게 근육질 몸이다. 풀 속에도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이 꼭 사실처럼 믿어집니다. 자, 우리 인간이 염소 같은 초식동물이라면 그게 진실이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래서 식물들만 먹고는 절대 그 영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순한 논리로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육식동물이라는 것을. 모든 동물은 입에 가장 맛있는 음식만 먹습니다. 입에 가장 맛있다는 것은 그 종의 먹이라는 뜻이죠. 우리 입에 가장 맛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고기입니다. 왜 아이들은 고기가 없으면 반찬 투정을 하는가요? 생채소나 콩밥을 달라고 하던가요? 고기 없으면 반찬 투정을 하죠. 자, 왜 고기가 끌릴까요? 왜 뇌는 뽕이 끌릴까요? 송충이는 솔잎이 끌릴까요? 그 이유는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본능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끌리는 게 아닙니다. 자, 모든 동물은 영양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이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음식에만 끌리는 것입니다. 땡기는 것이죠. 자, 인간 몸 입에 가장 끌리는 음식이 바로 고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고기가 끌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육식동물일까요? 자, 우리가 농경을 시작해서 곡식을 먹기 시작한 것은 불과 5,000년. 길게 잡으면 10,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선조, 원시 선조들은 무려 499만 년,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수렵 채집을 하면서 고기를 주로 먹으면서 진화했습니다. 물론 과일도 우리의 선조들이 먹었죠. 그렇지만 과일은 아주 더운 지방에나 좀 있고 여름에나 좀 있죠. 자, 지금은 사시사철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추운 지방 이런 데는 과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운 지방이든 더운 지방이든 추운 계절이든 정말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고기였습니다. 고기는 맛있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 열량이 높고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고기죠. 바닷가든 냇가든 환경이 오염되기 전 불과 5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개구리나 뱀, 쥐 이런 그런 고기들이 많았습니까? 자, 그래서 원시 선조들은 95% 이상을 고기로 배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자, 배고픈 원시인 앞에, 배고픈 아이 앞에 단품으로 생 상추, 생 깻잎, 생 부추가 있으면 과연 그걸 먹을까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소화기는 육식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자연식 대가들이 식물식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은 곡채식 동물이다, 잡식 동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천재, 인간 소화기의 특성을 전혀 무시해버린 발언입니다. 자, 인간 소화기가 과연 소처럼 초식동물인지 사자처럼 육식동물인지 대전제가 명확해야 현미밥, 즉 통곡식이죠. 생채소, 견과류, 생식 또는 과도한 섬유질이 왜 해로운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인간 소화기는 육식동물의 소화기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영상에도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보세요. 자, 이런 것까지 깨닫게 되면서 이 음식들이 결코 건강식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뚱뚱한 사람, 비만인 사람한테는 살을 빼는 효과, 즉 적정 체중이 될 때까지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깨우친 게 아니고, 자, 제가 명수식 섭생을 시켰는데도 변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을 또 한 가지 깨우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과도한 섬유질입니다. 자, 제가 건강식을 한다고 제가
그리고 명수식 섭생을 한다고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를 먹지 않았는데도 집에서 자 밥은 조금 적게 먹고 김치도 여러 가지 시래기 좋다고 시래기도 먹고 말린 나물, 버섯, 기염, 김 이런 것을 다양하게 먹었어요. 자 이렇게 먹은 날은 방구도 나오고 변이 좀 물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식한다고 순댓국에 흰밥에 깍두기만 먹었어요. 근데 그런 날은 참 변이 좋아요. 황금색으로 나오고. 그것을 몇 차례 겪어보면서 또 하나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경험담. 그분도 어쩌다 건강식을 하다가 외식을 했는데 변이 좋더라. 외국 여행을 갔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바게트만 먹었다. 그랬더니 변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우리 장에는 미생물이 사는데 명수식 섭생을 지킨다고 변이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아, 쑥인절미를 만들 때 쑥만 가지고는 덩어리진 떡이 되지 못하듯이 덩어리진 꼬들한 변이 되기 위해서는 당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섬유질 비율이 높아버리면은 변이 나빠지는구나. 자, 당질은 즉 복합당 흰쌀밥은 상부에서 위나 소장에서 많이 분해되어 흡수되어 버리고 일부만 대장까지 내려오는구나. 그런데 이 섬유질은 전혀 상부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대장까지 전부 내려오는구나. 자, 그리고 잎사귀는 정말 섬유질 덩어리구나. 그래서 조금만 많이 먹으면 당질은 부족하고 섬유질 양이 많아서 변이 나빠져 버리는구나. 우리 장내 미생물은 잡식이 아니라서 당질을 좋아하는 종이 있고 섬유질을 좋아하는 종이 따로 있는데 당질을 좋아하는 종이 월등히 많구나.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책에서도 어느 건강서적도 어느 자연식 대가도 이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깨우치게 된 게 과도한 섬유질을 경계하라. 특히 잎사귀 종류. 우리가 변비나 설사가 있다고 장이 좋아지려면은 섬유질 음식을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해독 주스, 청열 주스, 또 명한 주스, 히포크라테 주스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섬유질 덩어리죠. 자,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거기에다가 견과류까지, 콩까지 갈아서 먹습니다. 자, 이런 음식들은 아주 최악의 음식입니다. 자, 누군가가 장도 괜찮고, 그런데 너무 섬유질을 안 먹고, 가공식이나 먹고, 반찬은, 즉, 섬유질 음식을 너무 안 먹은 사람이 그 해독 주스, 브로콜리나 당근, 바나나를 넣고 갈아 먹어서 변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특히 이 한국식 밥상은 섬유질 덩어리입니다. 외국인 밥상을 보십시오. 정말 피클이나 샐러드 약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김치도 여러 가지. 자, 이 김치나 말린 나물은 또 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 섬유질이 농축이 됩니다. 파김치, 갓김치, 깻잎김치, 열무김치 여러 가지 먹으면서 또 김, 미역, 버섯, 콩나물 그리고 된장국 거기다가 현미밥, 콩까지 이렇게 먹으면 너무나 많은 섬유질을 먹게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무슨 아까 말한 그 해독 주스, 히포크라테 주스 이것까지 갈아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 종일 방구를 끼면서 변은 설사변이나
물린변 또는 이 심한 변비가 돼버립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깨우치게 되면서 변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섬유질을 줄이되 그것도 장내 발휘가 쉬운 뿌리나 열매 채소를 먹어라. 이렇게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수식 섭생이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명수식 섭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현미밥을 먹지 마라. 콩밥 먹지 마라. 다양한 잡곡밥을 먹지 마라. 자,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냐? 선조들처럼 그냥 편하게 흰밥을 먹다가 고대 서구인들이 통밀을 발효시켜서 먹었듯이 발효를 통해서 현미를 먹어라. 그게 바로 현미효소다. 그리고 콩밥을 먹지 말라고 했죠. 콩은 선조들처럼 발효된 청국장이나 된장만 먹어라. 그리고 약간의 두부 정도. 그리고 생식을 하지 마라. 즉 생채소나 생쌀을 먹지 마라. 자, 익힌 나물이나 발효된 김치로 먹어라. 말린 나물이 좋다. 그리고 견과류는 결코 영양을 얻는 음식이 아니다. 대장에서 가장 심한 부패를 일으킨다.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과도한 섬유질. 한식, 그 한국인 밥상처럼 섬유질이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다. 된장국이나 청국장에 들어가 있는 무, 양파, 버섯 정도면 충분한 섬유질이 된다. 자, 변비도 마찬가지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변비가 심해진다. 명수식 섭생을 지켜라. 자, 그리고 백미의 역설. 자, 백미를 우리는 악당 취급을 합니다. 건강 대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백미는 설탕 덩어리다. 빈 껍질이다. 자, 백미의 가장 큰 장점은 장내 미생물에 가장 쉬운 먹이다. 자, 백미처럼 녹말 음식이 많습니다. 옥수수, 감자, 떡, 빵, 그리고 잡곡들 다 녹말 음식이죠. 그렇지만 백미밥처럼 장내 미생물에 가장 쉬운 먹이는 없다. 그래서 막걸리도 백미로 담는 것이다. 보리도 어렵다. 자, 같은 녹말 음식이지만 탄수화물 음식이지만 백미처럼 쉬운 게 없다. 그래서 변비나 설사를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녹말 음식보다는 백미밥을 늘려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치를 깨우치게 되면서 이 이치들이 하나의 논리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명망이 있고 권위 있는 대가들이 과연 이런 전체적인 시각을 알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제 머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식 대가들의 말을 믿었지만 이 전체적인 시각을 얻게 됨으로써 전체를 보지 못한 시각으로 한 말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명수식 섭생과 이 현묘소를 알게 되면서 이 현미효소를 개발하게 된 계기를 말이 나온 김에 조금 곁들여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10년 전부터 이 현미효소를 개발한 때는 5년 전이지만 10년 전부터 뭔가를 발효를 시켜서 먹으려고 궁리를 했습니다. 현미든 보리든. 그래서 온갖 발효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미강, 즉 쌀, 겸한 사다가 발효도 시켜보고,
쌀, 현미를 갈아서 생으로 발효도 시켜보면서 여러 시도를 해보면서 먹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식감도 매우 나쁘고 정말 먹기가 고역이고 만들기도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시중에 쌀 요거트, 즉 누룩을 이용해서 현미를 발효시키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60도 이상이고 발효 시간도 너무 짧아서 이것은 발효라기보다는 식혜처럼 당화만 시킨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걸리 만드는 방식으로 알코올이 안 생기게 시간이나 온도, 재료양 또는 누르양 또는 물을 첨가하는 방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면서 지금 현미 누룩 효소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자, 맛도 좋고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효능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수식 섭생을 깨닫게 되면서 이 현미효소를 개발하는 시점이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취직하기 2년 전인데 이 명수식 섭생과 현미효소를 알려야 되겠다. 알리면은 정말 세상에 없던 방식이기 때문에 뛰어난 정말 치병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너무나 이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 있는 박사도 아니고 너무나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이야기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알릴까? 자, 그래서 책을 써야 되겠다. 책을 쓰면은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머릿속에 이 논리, 이치는 들어있는데 이것을 글로 풀어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해야 되겠다. 자, 이 책을 써야 이 현미효소의 어떤 효능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먹는 방법, 만드는 방법들, 그리고 이 명수식 섭생, 이 명수식 섭생을 같이 지켜야 정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뒤지도 않는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3년 이상이 걸렸는데 정말 이건 골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번 글을 고치고 또 새로운 논리가 생기면은 그것을 끼워 넣고 옛날 써놨던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하고 그러면서 책을 쓰기 시작해서 3년에 걸쳐서 이 책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이 황금변을 찾는 여행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고도 또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어설프게 지킵니다. 자, 어떤 분이 3년이 넘게 현미효소를 마셨는데도 효과가 없었다고 그래요. 자, 여전히 섭생을 지키지 않고 콩밥, 현미밥을 열심히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명수식 섭생을 지키더라도 어설프게 지키면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자, 당장 변을 살펴보시면서 먹는 음식을 살펴보시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 음식들을 집중적으로 먹은 날 변에서 악취가 심하고 방귀도 많이 나고 피곤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식물들을 믿고 먹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만 철저하게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끄는 것도 아니고 안 끄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정말 단칼에 그걸 끊지만 대부분은 정말 90% 이상은 어설프게 끊습니다. 어설프게 지키죠. 여전히 콩밥도 좀 먹고 생채소가 있으면 또 많이 먹고 자, 견과류를 줄이긴 했지만 또 먹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을 많이 먹지 마라. 이것은 정말 지키기 어렵죠. 왜냐하면 외식을 하든 한국식 밥상은 기본적으로 섬유질 반찬이 많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섬유질 양도 줄여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변이 변하고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누구보다 빡세게 그것들을 열심히 먹어오면서 부정적인 반응들만 느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말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그걸 몸소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게 제 글을 보면서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좀 빨리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열심히 그것을 해보지 않은 분들, 그냥 어중간하게 해본 분들은 잘 끊지 못하죠. 자, 반드시 피곤해집니다, 몸이. 자, 저는 심지어 이것을 열심히 먹는 것은 죽는 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음식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정말로 0.1도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은커녕 영양실조를 걸리게 만들고 피를 오염을 시킵니다.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중에 좋다는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동결 건조한 그런 싹 같은 것, 즉 섬유질 음식들입니다. 자, 섬유질이 과다한 것들은 다 장에서 부패합니다. 그리고 청국장 가루도 장에서 발효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낫도 생청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만 많이 먹으면 장에서 부패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청열 주스, 명한 주스, 해독 주스, 히포크라테스 주스 다 대장에서 부패를 유발합니다. 자, 아무튼 이 명수식 섭생에서 드시지 말라는 거.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고기를 적당히 먹으라고 권하죠. 자, 우리가 고기는 영양 밀도가 높고 그리고 흡수율이 좋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적당히만 먹으면 양념 범벅 없이 적당히만 먹으면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섬유질과 많이 먹고 또는 생잎사귀와 많이 먹으니까 삼겹살을 먹을 때 방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고기를 양념기 없이 담백하게 적당히 먹으면 방귀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또는 질병에 따라서 체중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고기를 적당히 먹으라고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자, 명수식 섭생은 개별, 논리, 단편적인 현상만을 놓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각. 이 전체적인 시각이 없이 개별 논리, 현미는 영양이 많다, 생채소는 영양이 살아있다, 콩은 좋은 단백질이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자, 보기에는 허우대도 멀쩡하고 인간성도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한 참 멋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 밖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죠. 상남자인데 집에 들어가면은 마늘 하나 뚜드러 패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거짓말이나 하고, 자, 부인한테 이런 남자하고 또 살 거냐고 물어보면 세상에 저런 쪼다하고는 절대 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런 밖에서는 평판은 좋은데 집에 가면은 쪼다가 되어버리는 음식이 바로 제가 먹지 말라는 현미,
콩밥, 생채소, 견과류, 녹즙, 과도한 섬유질, 야채들입니다. 정말 평판은 좋지만 몸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면은 전혀 건강의 친구도 아니고 착하지도 않고 피를 깨끗이 해주지도 않는 쪼다가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선조들도 먹지 않았고 동양, 서양, 과거 문헌에 어떤 민족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멍청해서 안 먹은 게 아니고 현명해서 안 먹은 것입니다. 자, 살을 뺀 효과로 그런 건강식이라고 대접받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역설적으로 영양을 얻지 못해서 비만인들의 살을 빼기 때문에 좋게 느껴지는 음식일 뿐입니다. 자, 진정한 건강식이라는 것은 살을 쪄야 됩니다. 어떻게 살이 빠지는데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비만인들한테는 살을 더 쪄버리게 만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음식이 됩니다. 그러면 말라가는 암 환자들, 좀 살이 쪄야 되는 환자들, 말라가는 노인들은 살이 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현미를 발효시켜서 먹으면 발효만 시켰는데 살이 쪄버립니다. 현미 밥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데 그 말은 뭐냐? 즉 발효시키면은 현미의 영향을 온전히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수식 섭생을 기반으로 해서 현미효소를 마시면은 체질, 나이 또는 질병에 상관없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는 먹어도 되고 어떤 질병에는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똥이 좋아지고 영양을 얻을 수 있는 현미효소가 있고, 똥이 좋아지면은 즉 발효가 잘 됐다는 말이고, 발효가 잘 됐다는 말은 미생물이 최대한 증식했다는 말이고, 미생물이 최대한 증식하면은 우리는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가장 많은 영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발효가 잘 됐다는 말은 부패가 안 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피가 깨끗해집니다. 영양도 많이 얻고 피가 깨끗해지고, 또 장내 면역이 높아집니다. 장벽이 튼튼해져서 면역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영양도 없고 피도 깨끗해지고 면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수식 섭생을 기반으로 한 현미효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섭생법을 놔두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현미채식, 자연식물식, 과일식, 생식,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변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살만 빠지죠. 자, 그 이치를 따져서 그 깊은 이면에 숨어있는 이치를 깨우칠 때 전체적인 시각이 생기고 그 음식의 실체,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미는 영양이 많다, 콩은 좋은 자, 많은 분들이 중병에 걸리거나 또는 암에 걸리면은 바로 섭생을 바꾸죠. 그게 제가 드시지 말라는 그런 음식들 위주로 먹게 됩니다. 자, 암 요양병원에서도 거의 그런 식단을 제공합니다. 자, 그런 음식들을 열심히 먹는 사람일수록 심한 방귀를 낍니다. 즉 음식이 대장에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몸속에서 그게 흡수가 되는지 대장에서 썩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분석적으로 영양이 많으니까 집어넣어라 식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되든 말든 생이 좋다.
콩도 마찬가지고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야채는 무조건 피를 깨끗이 해주는 음식이다.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저는 처음 3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명수식 섭생과 현미효소를 하게 되면은 영양도 얻을 수 있고 변이 좋아지면서 피가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단톡방에 3년 전부터 이 효소를 드시고 건강해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어설프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명수식 섭생을 지키시는 분일수록 효과가 적습니다.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철저하게 끊어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단톡방에서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으로 지금 단톡방이 인원이 2,500명이 되었고 단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까지 합치면 아마 5,000명도 넘을 것입니다. 자,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왜 퍼져나갈까요? 그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명수식 섭생과 현미효소로 건강해지니까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변비, 설사, 위장장애, 아토피,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잠도 더 잘 자고 기력이 좋아지고 직장암, 암 환자가 설사를 하던 게 멈추고 수많은 효과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소문으로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이 발효기와 누룩을 보냅니다. 그만큼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를 진실을 알지 못하면은 말라가는 암 환자가 계속 그걸 먹어대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고 자, 죽을 때까지 그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전체적인 시각으로 만든 명수식 섭생을 꼭 건강, 치병의 방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미효소는 어떤 음식보다 많은 영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건강을 위해서는 해 드셔야 되는 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섭생법을 놔두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현미채식, 자연식물식, 과일식, 생식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변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살만 빠지죠. 자, 그 이치를 따져서 그 깊은 이면에 숨어있는 이치를 깨우칠 때 전체적인 시각이 생기고 그 음식의 실체,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미는 영양이 많다. 콩은 좋은 단백질이다. 고기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개별 논리에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요. 자, 믿져야 본전입니다. 자, 현미밥 제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믿져야 본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겠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일주일만 끊어보시고, 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과거의 섭생으로 한번 제가 먹지 말라는 것들 한번 먹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체험만이 바로 진실을 알려줍니다. 자,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나는 왜 명수식 삽생을 주장하게 되었는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